안녕하세요. 자동 제어 매틀랩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틀랩 강의를 할 건데, 오늘은 이제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이 조금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공학 수학 1, 그리고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진동학 등에서 다루고 있을 테니, 조금 어렵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기억이 잘 안 나면 공학 수학 1 필기 노트가 있으면은 그 자료들을 한번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분 방정식이 뭐냐? 미분 방정식은 이 미분 방정식이 쓰인 그런 화면을 보이는데, 왼쪽과 같이 로봇 다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로봇 다리는 이러한 네모 그리고 두 개의 조인트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가운데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이러한 시스템의 전체적인 운동, 동력학 등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정식입니다. 이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은 오른쪽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매트릭스, 선형 대수학식으로 나타내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것을 다룰 것은 아니고, 이건 그냥 간단한 예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 자, 미분 방정식은 상미분 그리고 편미분 방정식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ODE와 PDE가 있습니다. 우리는 PDE는 다루지 않을 것이고, 이제 상미분 방정식만 다룰 것인데, 이제 이것의 해를 얻으려면은 Initial Value Problem을 풀어야 됩니다. Initial Value Problem은 First Order, Second Order, 그리고 더 큰 차수의 방정식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First Order 같은 경우는 미분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식이죠. Second Order는 미분 최고차항이 2차인 식을 의미합니다. 진동학, 제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2차식일 거예요. 왜냐하면 매스, 스프링, 댐퍼로 이루어진 식이고, 대부분의 기계 시스템은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Initial Value Problem을 어떻게 풀 것인가? 첫 번째로 특정 컨스탄트가 곱해진 Exponential Lambda T를 X에다 대입을 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진동학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진동학 시간에 배우고 있을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제어 시간에 배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있을 것입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자세히 기억 안 나는 학생들은 또 공학 수학 1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자세한 풀이 방법과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매틀랩을 이용해서 ODE45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공유를 해볼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함수가 너무 어렵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뒤에 또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계속 따라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매틀랩을 키고 이제부터 보여주는 코드를 따라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ODE45는 어떠한 시스템이냐?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칠 때 t, y를 대괄호 안에 넣고 equal ODE45 괄호치고 특정 펑션을 하나 넣고 t의 범위 그리고 initial value를 이렇게 적어주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ODE45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예제를 같이 풀면서 보죠.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하나의 질량으로 이 사람을 달고 공기로 인한 저항, 무게, 그리고 속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축은 x, y로 이렇게 놔둘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아래와 같이 나타냈습니다. ma equal 마이너스 weight 플러스 rt. 이제 r은 오른쪽과 같이 특정 컨스턴트와 속도의 제곱으로 나타냈고요. 우린 조금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제곱을 단식으로 가보겠습니다. weight는 mg겠죠. 그래서 이 a는 속도의 미분 형태니까 이거를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 나타나고요. 이제 이거 initial condition은 속도가 0으로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g는 중력과 속도 9.8을 넣고 mass는 80kg, 군장을 쳤으니까 좀 무겁다고 하죠. 그리고 constant는 0.4로 임의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차 미분 방정식이 생성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거슬려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전체 텀이
선형 방정식이 아니라 비선형 방정식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은 우리가 매틀랩으로 이걸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틀랩 코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보죠. 이 clear all, close all, CLC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니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식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ODE45를 사용하면 됩니다. 대괄호 안에 t와 v, 이제 t는 시간이고 v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속도 변수입니다. ODE45라는 걸 하고 이 안에 골뱅이를 해서 하나의 함수를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대괄호 안에 0부터 30초까지라는 시간을 넣고 이제 0은 초기 속도 0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drop이라는 함수를 다시 볼게요. 매틀랩은 함수를 지정할 때 맨 아래에 쓰게 됩니다. 참고로 이 퍼센트 두 개를 넣은 거는 제가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선이 그어지게끔 구간을 나누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놔둔 것입니다. 그리고 주석을 댈 때는 퍼센트 하나만 쓰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펑션으로 돌아가서 펑션이라고 쓰고 맨 밑에 and라고 쓰면은 자동으로 파란색이 됩니다. 펑션의 이름을 drop이라고 쓰는데 이거의 아웃풋은 v-라는 변수로 나오고 이것의 입력은 t와 v입니다. 다시 볼게요. 펑션의 입력, 출력입니다. 펑션의 t와 v를 다른 곳에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t와 v가 입력이고 다른 곳에서 펑션으로 이렇게 t와 v를 주면 v-을 아웃풋으로 주는 그런 펑션입니다. 그럼 이 v-을 t와 v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이렇게 아래에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9.81 플러스 0.605v 제곱은 우리가 앞에서 구한 식이고요. 이 식을 그대로 코드로 친 겁니다. 그래서 v-을 계산해라 해서 이 v-을 계산함으로써 이 식을 계산함으로써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게끔 해주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것을 OD45에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t와 v를 계산을 해줍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0부터 30초에 대해서 초기값은 0이고. 자, 그러면 이걸 풀었으면 우리가 그래프를 봐야겠죠. figure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플랫 t,v를 하면 우리가 구한 시간에 대한 v 값이 나옵니다. 0에서 30초에 대해서 이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데 이제 종단 속도라고 하죠. 처음에 속도가 0이었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일정하게 되는, 우리 옛날에 물리 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이제 그러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손으로 푸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물리를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상식적으로의 결과가 나의 상식과 일치한다라는 것이 보였으면은 이 시뮬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맞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뭐 실험을 통해서 뭐 검증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뭐 대학원에 오거나 나중에 기계공학 실험 등의 수업에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X라벨은 타임, 세컨드, 원래 세크라고 하면 여기 세크라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다른 파일을 썼던 거를 그래프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velocity라는 것을 여기 Y라벨에 이렇게 첫 번째로 first ordinary equation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컨드로 갈 텐데 잠시 다 같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세컨드는 난이도가 갑자기 급상승을 합니다. 같이 보죠. 자, 세컨드 오더 이퀘이션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로 이루어진 그런 시스템을 다뤄볼 것입니다. 자, 왼쪽에 이러한 카트가 있어요. 제가 U라는 힘으로 당기면은 X라는 위치로 움직일 것이고 여기에 댐퍼와 스프링이 벽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힘을 주면은 이 댐퍼와 스프링 때문에 저항력이 생기겠죠. 이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간단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매틀랩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인데, 자, ODE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2차 ODE를 어떻게 풀 거냐면 한 개의 ODE로 변환을 해서 ODE45 함수를 적용을 해서 풀 거예요. 2차 ODE가 있습니다. 이거를 X에 더블단만 남기고 전부 다 우변으로 남긴 뒤에 M으로 나눈 식이에요. 이제 order reduction이라는 것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X를 X1이라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 X1의 닷을
x2라고 놉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 x2의 닷은 x 더블 닷이죠. 왜냐면 x2가 x 닷이고 x2의 닷은 x 더블 닷. 자, 표현을 좀 이렇게 해볼까요? x2의 닷은 x 닷의 더블 닷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왼쪽에서 구한 식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x가 x1이고 x1의 닷을 x2라고 했어요. x1은 x, x1의 닷은 x2, x2 닷은 이렇게. 자,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자, 방금에 나왔던 요거를 갖고서 우리가 이런 거를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왼쪽에 노트를 같이 한번 보죠. 자, mx 더블 닷 더하기 cx 닷 더하기 kx가 u예요. x는 x1이고 x 닷은 x1의 닷은 x2라고 하고 x2의 닷은 x 더블 닷은 마이너스 mc x 닷 빼기 n분의 k의 x 플러스 n분의 1의 u. 자, 이거를 왜 했냐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x1의 닷, x2의 닷은 x1, x2인데 x1의 닷은 1, 0이죠. 그리고 x2의 닷은 마이너스 n분의 k, 마이너스 n분의 c 더하기 0, n분의 1, u. 자, 우리가 대문자 x를 x1, x2로 나타낸다면 위의 식은 x 닷은 1, 0, k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식은 이와 같은 하나의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해요. 이러한 형태를, 이와 같은 형태를 이러한 방식으로 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걸 갖고서 매틀랩 코드를 쓸 수가 있어요. 우측에 코드를 보면 자, 이거를 다시 키울게요. 자, ODE45로 mck라는 함수를 부르고 0에서 5초까지 부를 건데 이니셜 컨디션이 0과 0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는 위치, 하나는 속도에 대한 이니셜 컨디션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식을 풀 건데 이 mck에 대한 함수를 보죠. mck에 대한 함수는 아래와 같이 있어요. mck를 t와 x를 입력을 해서 dx를 아웃풋으로 나타내는 mck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왼쪽에 mck를 어떻게 지정을 했냐면 매스는 1kg, 댐퍼는 5, 그리고 스프링 개수는 25, 그리고 힘은 1N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코드로 썼어요. 그리고 dx를 제로스 2,1이라는 걸로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제로스라는 말은 2,1이면은 로우가 2개, 컬럼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빈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변수 지정입니다. 우리가 x = 0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걸 쓸 겁니다. x1의 닷이 x2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다뤘잖아요. x1의 닷을 d라고 표현을 하고 dx1이 x의 2이다. 그리고 x2의 미분 dx2가 2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다 라는 거를 여기에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이거를 좀 치면서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 기반해서 미분 방정식을 매틀랩이 풀어주는 거예요. 자, 매틀랩이 풀어준 식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다뤘던 것처럼 이 패드에서 다뤘던 것처럼 x의 1, 첫 번째 항이 이게 x고 x의 첫 번째 항이 x였고 x2가 x 다시잖아요. 첫 번째 거는 포지션, 두 번째 로우는 velocity입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포지션은 x의 첫 번째, velocity는 x의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포지션과 velocity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포지션은 0부터 시작해서 특정 위치에서 멈추고, 왜냐하면 힘이 일정하니까 어느 이상을 가지 못하겠죠. 속도는 처음에 증가했다가 다시 0으로 수렴하는,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2차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 거예요. 아, 조교님 너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죠? 적용이 너무 어려운데요.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또 적용하기 전에 한 가지 문제를 한번 보죠. 지난 시간에 봤던 펜듈럼입니다. 길이가 0.7, 무게가 5kg, 펜듈럼의 무게중심은 질점에 위치했다. 초기 조건은 세타는 50도이고 세타 닷은 0도 퍼세크로 한다. 여기서 시스템에 5sin 파이 t라는 토크 입력을 10초 동안 가할 때 10초 동안 펜듈럼의 움직임에 대해서 시간과 각도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이거는 모든 조건들에 대한 변수에 대한 값들을 나타낸 것이고요. 토크에 입력을 줬는데 10초 동안 가했어요. 이거에 대한 시간과 각도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자, 이게 10초 동안 갈 때 이거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라. 뭐 사인의 토크를 입력했으니까 움직임도 사인파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먼저 이거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좀 풀어봅시다. 이거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2차식으로 나타내요. ml제곱 세타 더블 닷 더하기 mgl 사인 세타 이꼴 토크.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학생들은 지금 진동학 시간에 진동학 공책을 보세요. 거기에 아마 1단원인가에 있을 거예요. 가장 처음에. 네, 그 식을 보면 어떻게 유도하는지 나옵니다. 그러면 진동학을 안 되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면은 예, 싱글 펜듈럼 이퀘이션이라고 구글에 치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식으로 돌아가서 ml제곱 세타 더블 닷 플러스 mgl 사인 세타에서 이 사인 세타를 리니어하게 바꿔주죠. 비선형식은 좀 싫으니까, 비선형식은 풀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비선형식도 충분히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ml제곱 세타 더블 닷 플러스 mgl 세타 이꼴 토크, 그리고 세타 더블 닷을 오른쪽과 같이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 물리 시간에 배운 게 있죠. 세타 더블 닷을 적분하면 세타 닷, 세타 더블 닷을 적분하면 세타 닷, 세타 닷을 적분하면 세타.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적분을 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수치 미분을 좀 할 건데, 수치 미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수치 미분은 간단합니다. 세타 더블 닷으로 세타 닷을 만들고 싶을 때 세타 닷은 세타 닷의 초기치 더하기 세타 더블 닷의 시간의 델타. 아주 쉽죠?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세타 닷의 k 마이너스 t의 간격을 하면은 이게 세타 더블 닷의 k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거를 거꾸로 하면은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세타 닷의 k는 세타 더블 닷 k 델타 t 더하기 세타 닷의 k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갖고서 우측에 식을 전개를 해보죠. 매틀랩에서 방금 보여줬던 수치 적분을 해 나가서
세타를 구해보자 라는 게 지론입니다. 우리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코드를 보여줄게요. 아까보다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LGM은 그냥 변수를 넣은 것일 뿐이고요. 길이가 0.7, 무게가 5. 그리고 중력과 속도. 이고 이 t를 지정을 해봅시다. t를 우리가 10초 동안 갈 거잖아요. 자, 0부터 10초까지 할 건데 저는 10,000개의 데이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 간격이 0.001초로 나타나게 돼요. 왜 시간을 0.001초로 했죠? 하는데 이걸 이제 1ms라고 하는데 로봇 제어하는 동네에서 1ms 단위로 어떤 시스템을 제어를 하면은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것과 굉장히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ms로 제어를 하는 것이 성능이 가장 좋다라고 해서 저는 1ms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간격을 이렇게 나타냈고요. 10에서 1만을 나눈 거 이게 1ms가 되는 거고요. 자, 세타가 앵글, dq는 세타의 닷, ddq는 세타의 더블 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000개의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컬럼이 하나이고 로우가 10,000개인 따다다다다다 이게 10,000개인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익스터널 토크를 줄 거예요. 토크를 오사인 파이t로 주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죠.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수치 적분을 할 거예요. 자, 이 적분식이 어떻게 되냐? 먼저 초기값 세타의 1은 50도라고 했죠? 50도로 지정을 해주고 K를 1부터 1만 빼기 1이라는 거를 포문으로 돌릴 거예요. 포문으로 돌릴 건데 여기에 있는 이 DDQ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식을 그대로 친 겁니다. DDQ K 플러스 1은 타우의 K 빼기 MGL 세타 K를 ML 제곱으로 나눈 거 똑같죠? 그 밑에 식도 왼쪽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이거를 식을 그대로 풀어보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사인파이 토크를 주었고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하다가 점점점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 형태를 보여요. 그리고 왼쪽에는 결과를 그래프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그대로 따라서 해보면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피규어는 이제 몇 번 설명을 해줬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여기 서브 플랫이라는 게 있는데 서브 플랫은 오른쪽과 같이 한 가지 창에 두 개의 그림을 그릴 때, 두 개 이상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2,1,1은 두 개의 창을 만들고 그거의 1번이라는 뜻, 212는 두 개의 창을 만들고 그게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ODE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성능 자체는 ODE 자체가 좋아요. 근데 쓰기가 쉽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분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ODE의 단점은 아까 ODE45 함수의 단점은 식이 선형식이 아니면 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비선형식들도 모두 풀 수 있다라는 걸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매틀랩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는 거는 이제 여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그냥 식들을 정리해 둔 거고 자 코드는 이렇게 씁니다. clear all close all CLC를 쓰고 sims stw 이거는 이제 비어있는 변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stw라고 sim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 equal t 라플라스 f, t, s라는 것을 할 건데 이거 이제 제가 t에 대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은 s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t의 제곱을 또 라플라스 펑션, 시간, s에 대해서 나타내면은 결과가 우리가 아는 대로 나오고, 사인파도 그렇고, 왜 뭐 익스포넨셜, 사인, 익스포넨셜 플러스 사인 이런 것도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이제 펑션이 s-1분의 1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을 때 i 라플라스하고 f, s, t로 하면은 이게 익스포넨셜 t라는 식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펑션을 s 도메인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i 라플라스라는 것을 쓰면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과제를 하거나 이제 이번에 중간고사를 안 보지만 제가 항상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연수 문제를 좀 풀어볼 때 책에 있는 문제들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제어 볼 때, 자동제어 시험 볼 때 그 책들에 있는 그림 있는 문제는 다 풀어봤고 웬만한 연수 문제는 다 풀어봤는데 솔루션이 다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꼭 이러한 매틀랩 식을 이용해서 내 답이 맞는지 꼭 확인해보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해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이번에 시험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꼭 매틀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맞는지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팁으로 VPA라는 함수가 있는데 VPA하고 결과하고 콤마 2라고 하면은 숫자들을 지정된 유효 숫자만큼만 나타내 줍니다. 네, 그 뒤에는 뭐가 써 있는데 과제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까지 항상 과제를 냈었는데 지금은 과제를 내기가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일단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 그 뒤에 과제나 원래는 이렇게 과제도 있고 뒤에 퀴즈 같은 것도 막 냈어요. 이렇게 돼서 스타벅스 쿠폰도 주고 그랬는데 네, 아쉽습니다. 그럼 매틀랩 강의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사이버 캠퍼스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꼭 올려주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